어제 대선 주자 토론회 난타전이 재연됐습니다. 결국 또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의혹과 대지 흙 문제 논란이 다른 정책 이슈를 덮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 주요 장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웅 원장 그리고 명지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토론회 한마디씩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저는 한마디로 산무 토론했다고 봅니다. 산무? 네. 네. 저는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다. 공방만 있고 대안은 없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만 되풀이됐지 새로움이라는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후보자들이 현재 북핵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이 너무 지나치게 저는 아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어제 뭐가 쟁점이 될 건가 예상할 수가 있었겠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대지 흙 문제 관련 논란도 당연히 제기가 됐었는데 나머지 네 후보 중에서 세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었고요. 문재인 후보는 간접으로 인용해가지고 조금 지적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혹시 적대적인 공생관계 아니냐 지적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는 어제 논의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쟁점화가 진행이 되지 못한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좀 자세한 내용 조금 이따 하기로 하죠.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한 장면 제가 좀 여쭤볼까요? 교수님부터. 저는 지금 오늘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이 계속 고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좀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옵션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저는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런 그 송민순 회고록 문제와 관련돼서 특히 저는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진실 공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봐가지고 얘기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실 공방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진실이라는 것이 단순한 진실을 넘어서 향후 후보자들의 안보관과 대북 정책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심상정 의원이 또 그러면서 정확하게 또 지적을 했어요. 문 후보에 대해서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돼서 왜 당당하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이 정도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장면. 심상정 후보의 그 장면. 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요. 저는 일단 정책 토론을 매우 강조하고 필요하지만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공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시작했던 인상적인 장면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계속해서 갑철수 또 MB 아바타 관련 이른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나왔던 문건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공방하지 말라라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말투가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장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쟁점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시작됐죠.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공방 보겠습니다.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에서 역시 회의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대통령 되셔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색깔론입니까? 저보고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라고 지금 실망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왜 색깔론입니까? 지금 누가 북한 만나서 물어보고 한다고 합니까? 그때 상황은 육자회담도 동시에 열리고 또 여러 다채널로 이야기가 되고 남북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가장 그 대화가 활발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 네. 예?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저는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바로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좌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형사적인 묻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11월 16일 날 청와대는 기권을 결정했다. 문건을 갖고 제시했고요. 19일 날 이런 부분을 통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때 송민순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럼 물어보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물어보자고 제안했느냐 또는 실제 정확하게 물어봤느냐 물어봤다면 어떤 식으로 물어봤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핵심적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권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연설기획비서관이나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금 캠프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명쾌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는 선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털고 가야 된다. 만약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진실공방으로 가져간다면 새 정부 특히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잘못 처리했었던 부분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를 명쾌하게 후보가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이거를 색깔론이다 아니면은 제2의 NLL이다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쓰지를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명쾌하게 문재인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좀 의혹을 가려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제2의 NLL을 재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지난 대선 때는 NLL이 그렇게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당시에는 좀 논란이 별로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는 큰 논란은 아니었다. 제기는 됐었지만 이후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당시에도 논란을 제기한 쪽에 색깔론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응 방식에서 저는 당시에 문재인 의원 쪽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당시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요. 어제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19일 날 우리의 입장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통지했다는 그런 주장하고 북한에요? 지난번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휴민트 등을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주장이 좀 다른 주장 같은데 두 가지 다 했는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했는지를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못지않게 이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 이 입장에서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고인이 돼버린 상태고 그 상황을 총 책임졌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당시의 실장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좀 정리해주면 좋았을 것인데 좀 애매하게 뭔가 대응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질질 끌고 가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민수 전 장관이 오늘 북한 대학원대학교 사표 썼어요. 총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학교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왜 그러면 송민순 전 장관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책 회고록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어저께 여러 가지 다른 반박 자료도 나왔지만 이것이 오히려 북한에 물어봤다는 방식 아니냐라고 또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충분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사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나라 그동안 정부에서도요. 부처에 따라서 조금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조금 관점이 좀 달랐죠. 지금 이번에도 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방부 쪽은 비교적 그런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경하고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또 국정원 등의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끝난 이유가 아니라
당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송민순 장관 측의 입장하고 네. 다른 국정원자든가 다른 측의 시각이 좀 갈등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인데 그 상황을 조금 일찍 조기에 정리했으면 하는 것인데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NLL 발언 파문은 결국 정문원 의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건 그랬었는데 이후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주 국가의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것이니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고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체제를 주장을 했고 네. 공식적인 논의가 밖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당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마치 NLL을 무력화시키는 그걸 막으려는 쪽으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네. 당시의 진실성도 조금 전달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대응 양식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때와 비슷하다. 네. 네. 더 나아가서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집권 1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경제위기, 안보위기 상황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권 초기 때 바로 이 NLL 문건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방을 치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다시 그러한 제2의 과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본인이 지금 굉장히 껄끄럽고 예민할 부분일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명쾌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저는 뭐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공격하는 쪽과 문재인 후보 쪽은 좀 관점이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쪽은 색깔론 공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진실성과 이제 직무 책임 능력을 좀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또 아주 뜨거운 주제였죠.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성범죄 모의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죠.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가 지도자의 품격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은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자서전에서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옹호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성범죄 모의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이 자리에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 왜 다들 저거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퇴를 아니 내가 무슨 해요?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어제 홍준표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네. 12년 전 자서전에서 사죄했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적절한 태도였다고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12년 전에 용서를 구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면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국정을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12년 전에 사죄했다고 해서 저는 용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게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과연 용인할 수준이 되겠는가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홍준표 얘기한 자질구레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에서 어떤 판단을 할까 주목해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이제 유권자들한테 차기 대통령의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민 통합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능력,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는 어저께 주제가 외교 안보와 네.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더 나아가서 정치였죠. 외교 안보 정치였었죠. 정치,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정책 공방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 검증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세 차례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나와서 부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쪽에서 얘기를 했었으면은 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많은 기대하고 느없이 변한가 이 문제가 먼저 불거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토론회에서의 그런 그 긴장감을 좀 떨어뜨렸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도덕에 관련된 문제는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2번, 3번 남아있는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쉽게 아마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여전히 홍준표 후보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수밖에 네.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어제 주제에 한정해서 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한참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걸 팀이 딱 떼고 한정된 주제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후보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토론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가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어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또 참여정부가 그 성완종 2번 사면해줬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가 맨입으로 해줬겠느냐? 네,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요. 이건 뭐 네거티브냐 아니면 검증이냐 문제인데요. 네. 네거티브냐 검증이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국은 팩트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팩트와 의향이라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 팩트 있느냐가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맨입으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장 문재인 후보 쪽에서 얘기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네. 바로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정책 공방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만 격화됐었던 토론회였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런 얘기까지 하나 쪘습니까? 토론회 끝나고 나서 좀 더 품격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 것도 저는 네. 이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완종 사면 관련 이야기는요, 홍준표 후보가 아마 준비한 내용일 겁니다. 뭐냐면 지금 성완종 씨한테 뇌물 1억 받았던 걸 가지고 1심 유죄, 네. 2심 무죄 받아가지고 네. 대법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공격이 나왔을 때 역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전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당시 문재인 의원일 때 이것은 뭐 청와대 쪽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검토했던 거다 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 사항을 법무부 핑계댔던 좀 지적을 받게 됐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돈 받고 했다는 이런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문제겠죠. 그다음에 네. 이것을 아마 홍준표 후보는 그냥 공세 차원에서 던져본 말이라 봅니다. 네. 자, 어제 토론의 주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안보 정치 분야였지만 그런 분야 이야기는 오히려 거의 안 나왔습니다. 특히 갑철수, 안철수, MB, 아바타 등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화제인데요.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딸 재산과 그 아드님 그 특혜 채용 취업 의혹 둘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겁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제가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김 교수님 웃으시지만 논의가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대실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요. 자꾸만 이제 본인의 현재의 지지율이 조금 이제 추락하는 것을 마치 상대방의 네거티브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반드시 단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저 주제 말고도 문재인 후보와 대결해서 야, 내가 진짜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과 기회를 본인은 네거티브 방식에 날려버렸기 때문에 참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그 전략상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주제는 안철수 후보가 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저런 문제가 지지를 받는데 상당히 SNS를 통해서 많이 돌고 있다고 심각한 문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갑철수 하면 갑질하는 안철수라든가 MB 아바타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한두 번 정도는 자기하고 경쟁하는 상대 후보에게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 문제가 조금 토론 방식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것입니다. 논의 과정이 잠깐 나왔지만 2012년에 사실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한데도 양보를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때 그렇게 양보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갑철수나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피해의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문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난 것이지 나는 MB 아바타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해달라.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공방이 좀 오갔고요. 이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의 큰 기능과 틀 속에서도 벗어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안 후보의 화법 또는 말투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고 너무 딱딱하다는 평가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세할 때 쓰는 말투하고 토론은 말투 다른데 토론 말투는 평상시에 했던 말투인데 상황에 따라 좀 긴장한다거나 인상을 쓴다거나 좀 있긴 한데요. 저는 그 차원보다는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가 지적했던 부분 공감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무엇에 대해 좀 충실하게 설명해 줬으면 좀 그렇습니다. 단문으로 끊어버린다든가 이렇게 이 부분 관련해서 방금 얘기 나왔던 왜 어떤 문건을 토대로 해서 캠프에서 만든 문건이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이 돌고 있다든가 걸 충실하게 설명해 준다든가 방금 얘기했던 2012년의 대선 과정에서 내가 끝까지 버티면은 내가 후보가 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MB 정권을 교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초점을 두고 자기가 정말 양보했던 과정 이런 것을 충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두 사람 간의 토론이라든가 두 사람 간의 대화에 한정시키고 있다. 오히려 보고 있는 시청자라든가 국민을 향해서 뭔가 주장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박지원 상황론 또 이 부분을 놓고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네. 국민들 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아니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엔 평양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하고 정식 소개를 해가지고 초대 평양 대사를 보내는데 그 자리에 박지원 대표 본인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분의 농담입니까? 그분의 진담은 조금 전에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의 인사정책 철학은 이런 것이다.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면 다 끝날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자꾸만 서로 공방을 하면서 가져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정말 답답하고 왜 저렇게 공방을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저 나가서 뭐 교만 괴롭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혁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래와 혁신과 관련된 자신의 원칙과 어떻게 연결됐냐라는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 토론에서는 익숙하지 않는 말투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봐야겠는데요. 대신 저는 유승민 후보의 이번 박지원 의원의 초대 평양 대사 관련은 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아마 기자들, 정치부 출입했던 기자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박지원 의원을 향해 당신도 앞으로 대통령의 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건 욕심 없다. 혹시 있다면은 남북 관계가 잘 돼가지고 초대 평양 대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 이것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자리에 가겠다는 식으로 공격했던 것은 조금 악의적인 공세였던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잘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준 교수 얘기처럼 좀 길게 논의를 이끌어간 것은 안철수 후보의 대응 방식도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홍준표 후보 사퇴라는 새 후보의 공세가 있었는데 사퇴할까요? 이걸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바른정당 7시에, 저녁 7시에 의원총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의원들이 후보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요 전망도 좀 들어볼까요? 김 교수님부터. 본인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서 사퇴하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도가 좀 넘어서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각 후보들의 그 선택은 결국은 당원과 국민들이 한 부분이라고 일단은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들 완주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것은 결국 마지막에 국민의 심판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평가.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각에서 문재인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 가능성은 낮지만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사퇴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그동안의 움직임으로 보자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막판에 할지도 모르겠다라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커보지 않다고 보고요. 자꾸 본인은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데 저도 언론에서 유승민 후보 관련 사퇴 여부 관련 질문을 받기가 계속 그런데요. 본인 계속 가겠다고 하고 있죠. 아마 당에서 혹시 다른 파열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완악 지지도가 안 나와서 어떨 것인가 마지막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 계속 지금 마지막까지 뛰겠다고 하는 사람을 두고 사퇴 얘기를 조금 거론하는 것은 좀 미안하고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또 TV 토론회가 하나 더 있죠. 5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군소 후보 TV 토론회가 11시부터 또 있습니다. 네.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자, 어떤 후보들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지금 15명의 후보가 나왔다가 한 분이 사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 특히 이제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국회 의석 5석 이상 가진 분들, 일정한 득표를 가진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소수 후보들에 대한
토론의 권리도 줘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부분들 전부 다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입니다. 뭘 좀 지켜볼까요? 더구나 9명이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변별력 있는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미 기성 정치권에서 활동해서 주목받았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섞여서 어떤 발언을 할지 하고요. 네. 오랜만에 복원이 시도를 하고 있는 과거의 통합진보당 계열의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 네. 국회에서 그 최루탄 터뜨려 네. 말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네. 이것도 주목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그리고 명진의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